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을 진행하는 여러분들의 영대 최영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 진행하려고 하는 건 바로 교육훈련 파트부터입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파트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정리하시는 게 좀 힘들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정리를 너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양한 인사행정 관련된 제도를 익힌다 정도로만 너무 깊게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는 파트의 좀 얕은 내용들 중심으로 봐도 여기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일단 교육훈련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육훈련의 뭐 의의와 목적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어디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냐면 여기요. 교육훈련의 유형. 현장에서 하는 훈련이 있고 교육원 훈련이 있다고 했죠. 현장 훈련은 일하면서 하는 훈련, 교육원 훈련은 일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받는 훈련. 그래서 현장 훈련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실무지도, 실무수습, 임시배정, 시보, 직무순환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지만 다 결과적으로는 on the job training. 일을 하면서 일을 배우는 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배우는 형태는 지금 보시는 여기 우리 교육원 훈련이라고 했죠. 너무 많은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강의, 회의, 패널, 심포지엄, 분입연구, 역할연기, 사례연구, 모의연습, 사건 처리 연습,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바로 감수성 훈련에 대한 내용까지 있다고 했죠. 감수성 훈련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앞에서 배웠었던 조직 발전, 삼상의 기법이기도 해서요. 여기 있는 요 기출 선지로도 꽤 자주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서 허심탄회하게 자기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귀담아 듣는 방법,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되는 교육 훈련 방법이 바로 감수성 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수성 훈련까지 쭉 정리를 해서 제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요거였죠. 역량 기반 교육 훈련. 역량 기반 교육 훈련이 뭐냐? 조직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필요한 역량, 가능성이죠. 고성과자, 조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내가 이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훈련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 현재 수준과 요구 수준 사이의 격차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체계. 요게 19번이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핫한 방법이 액션 러닝이라고 했잖아요. 이 액션 러닝. 이 액션 러닝이 실제 이번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던 내용인데 이게 전형적인 역량 기반 교육 훈련이어서 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러닝 바이 두잉.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통해 성찰해서 내용을 익히는 방법. 그래서 이 액션 러닝에 대한 건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액션 러닝 그리고 교육원 훈련, 현장 훈련 이런 것만 잘 보실 수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파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보기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문제는 출제된 부분에만 제가 별색 표시를 했기 때문에 별색 표시 위주로 읽어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교육 훈련들의 활용 체계까지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갈게요. 성과 관리입니다. 아시겠지만 성과 관리 근무 성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근무 성적 평정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평정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익힌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파트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근무 성적 평정의 방법들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도표식 평정 척도법. 다수의 평정 요소, 그 평정 요소 옆에 실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평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도표식 평정 척도법의 제일 큰 특징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연쇄 효과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도표식 평정 척도법에 대한 내용은요. 다 익혀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뒤에 여러 가지 강제 배분법, 네, 상대평가의 비율을 정해놓는 거죠. 도표식 평정 척도법을 사용하면서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놓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 사실기록법, 산출량 기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서열법, 개인들 간의 서열을 비교할 수도 있죠. 대인비교법 같은 경우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은지의 여부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체크리스트 방법도 있죠. 그 다음 지금 보시는 강제 선택법이란 방법도 있죠. 중요 사건 기록법이란 방법도 있고 행태 기준을 쓴 다음 그에 대한 평정 척도를 설명하는 방법이나
행태 관찰에 대한 평정 척도를 설명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글로만 보면 되게 어렵지만 제가 여기 지금 다 예시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방법이구나 알면 되고 사실 이 방법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도표식 평정 척도법과 강제 배분법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 중요사건 기록법 이 정도? 이 정도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7급에서 주로 다루고 9급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였냐면 바로 오류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우리 평정 오류에 대한 얘기하면서 오류는 다 너무 중요했는데 연쇄효과의 오류 얘기를 했어요. 연쇄효과의 오류는 한 평정 요소에 대한 판단이 연쇄적으로 다른 요소의 평정에도 영향을 주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연쇄효과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무엇이었느냐? 모든 피평정자를 순차적으로 평정하거나 유사해서 연쇄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평정 요소들을 좀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 요소별 배열 순서에도 유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제가 여기하고요. 여기하고 두 군데에 밑줄을 쳐놨습니다. 이게 23번 선지고요. 그 다음 정규분포 이탈의 오류의 집중화, 관대화, 엄격화 그리고 그 정규분포의 이탈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느냐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느냐에 따라 규칙적 오류와 총계적 오류를 구분을 했고 규칙적 오류는 어떤 평정자가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언제나 나쁜 점수 이렇게 좋은 점수와 나쁜 점수가 사실은 포인트가 아니라 언제나가 포인트인데 제가 밑줄은 여기다가 좀 쳐봤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현재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게 규칙적 오류라고 얘기했고 평정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서 관대화나 엄격화가 막 나타나게 되면 그건 불규칙적인 오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24번 선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시간적 오류, 첫머리 효과와 막바지 효과, 선입견, 상동적 오차, 논리적 오차, 자기충족적 예언, 그 다음 이기적 착오, 그 다음 대비 오차에 대한 얘기. 대비 오차는 평정자와 누군가 다른, 그러니까 죄송해요. 평정자가 평정 대상자를 누군가 다른 평정 대상자와 비교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도 있어서 이런 오류에 대한 얘기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접 효과라고 나오죠. 요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막바지 효과. 시간적 오류에 대한 표현이 좀 다른데 어쨌든 근접 효과는 전체 기간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지 못할 때 발생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중요사건 기록법 이런 것들이 완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쭉 진행을 했죠. 자, 그래서 일단 평가의 오류까지, 평가의 유형과 오류까지 받고 우리나라의 평정은 4급 이상의 공무원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성과 계약 등의 평가, 성과 계약 등의 평가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6번. 우리나라에 그러면 5급 이하에게 적용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5급 이하에게 적용되는 방법은 근무 성적 평정이어서 제가 여기서의 급수가 6급 기준이 아니라 5급 기준이라는 거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은 크게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 계약 등의 평가.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근무 성적 평가 되게 그럴싸한데 이게 4급 이상 그다음 5급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여기 평가의 기본적인 절차나 내용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 자료를 읽어주시면 되고 평가의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면 평가에 대한 얘기 들어있죠.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평가고요. 상급자, 동료, 부하, 민원인 다양한 사람들이 피평정자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평정 결과를 능력 개발이나 인사 관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하고요. 승진이나 성과급 지급에는 참고 자료로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다면 평가의 특징이기 때문에 27번 딩크하는 이 다면 평가에다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면 평가 제도는 평가 대상자와의 동료와 부하를 제외하고 상급자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한다. 아닙니다. 동료 평가나 부하 평가가 들어간다는 게 다면 평가 제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7번 선지 구성했고요. 그 다음 역량평가. 네,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그래서 제가 다른 평가와 달리 얘가 사전평가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적 검증 장치. 우리나라는 현재 고위공무원단, 그 다음 4급의 과장급 후보자 진급 심사에 도입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28번 선지를 구성을 했어요. 평가는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도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뭐 크게 문제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 쭉 나와 있고요. 역량평가에 대한 기출선제 하나 더 있어요. 근무 실적 수준만으로 해당 업무 수행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량평가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이 사람이 해당 업무 수행에 대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걸 평가하기 위한 제도가 역량평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요거 근무 실적 수준만으로는 역량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것도 X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량 평가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역량 보유 여부를 사전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 실적 수준만으로는 이 역량 평가를 100%알 수가 없고요. 역량을 실제 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 이 사람의 근무 실적에서 드러나지 않는 역량들을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선지예요. 정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요 얘기 했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 봤어요.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하면서 사기부여. 사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연공주의와 실적주의 제가 두 가지로 구분을 했고, 연공주의는 경력에 따라서 보상하는 방식이죠. 근속 연수나 연령에 따라서 현재 고성원들의 보수나 서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그에 비해서 실적주의라고 얘기하죠. 이 실적주의는 공무원 임용 방식의 실적주의랑 다릅니다. 요거는 성과주의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임용할 때 시험 보고 실적주의에 의한 임용한다. 역관주의의 실적주의 그거 아니고요. 요거는 제가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제도 그런 의미에서의 실적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 발전, 업무 수행을 조직의 성과에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요 실적주의 요거 가지고 빈칸을 채워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현재 연공주의에 대한 걸 그래서 29번, 실적주의에 대한 걸 30번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제 이 뒤에 있는 보수나 연금이나 노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주제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인사는 일주일 내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토요일도 수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토요일 수업에서 이 내용들 좀 더 파악해서 정리하고 인사 예쁘게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테스트 내일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있습니다. 오늘 테스트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해설 강의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